한미일 북도발에 맞서서 새로운 단계의 공조를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G7에서 스탠딩 회담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안보, 공급망 등을 점검했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해서 워싱턴 회담도 또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히로시마의 한 호텔 야외 무대에서 2분여 스탠딩 회담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동 이후 6개월 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미일 정상이 특별히 따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님, 2분여 동안 스탠딩 회담을 세 사람이서 만나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난 거는 횟수는 많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지 않느냐. 새롭게 진전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반면에는 그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대립 있다. 관계로 멀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즉 수출까지도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동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외교 관계가 좀 부족하다에 대한 아쉬움이 국민들께도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글쎄요, 근데 이렇게 짧게 진행된 이유가 과연 뭘까 이제 하는 그 배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G7에서 만약에 그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개최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한미일 어떤 동맹의 네. 회복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무리 이 성격을 굉장히 갖는 겁니다. 완결성의 의미를 이제 갖게 네. 되는 거였는데 그 장을 히로시마에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이유도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한미일 동맹의 완성되는 그림을 워싱턴에서 딱 보여주고 싶은 거죠. 미국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재선 기반을 좀 닦는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가 갖는 또 역사적인 또 의미가 미국에게는 좀 더 남다른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담을 본인의 정치적 기반 확대하는데 굉장히 적극 활용을 했어요. 네.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뭐 이 히로시마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뭐 히로시마하고 한국하고 직항로 개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기시다 총리에게 일종의 선물을 준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시다 총리의 그 과도한 좀 그 자기 정치 네. 부분 그 부분도 그 미국 정부로서는 약간 좀 의식이 됐던 거 아닌가 눌러주는 싶어요. 면이 그래서 있었다. 너무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쏠리는 국제적으로도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미일 신미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여러 다각적인 머리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원 의원이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중국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중국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G7 남폭한 내정 간섭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러시아 경제단 500명이 방중에서 연대를 과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G7 정상들이 다 한데 모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뭔가 이런 동맹을 끈끈하게 맺어가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7 공동 성명에 심지어 중국이 20여 회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G7 정상들은 이 서로 합의한 게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제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면이 이번 G7들이 만나서 좀 합의한 면이 있죠. 중국이 20여 회 언급이 됐다라는 건데 이건 내정 간섭이다. 불편한 심기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이게 지금 전주현 의원님,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어떤 신미로를 가게 되면 중국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네.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다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외교적 환경이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말 균형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게 될 때는 저희는 미국과 일본, EU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 핵과의 관계 때문에 차선이다. 예,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죠. 그러면서 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결국은 북한 핵실험이 굉장히 많이 진전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핵실험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의 이러한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방문에서도 이제 중요했던 것은 결국 이런 한미일 공조가 네. 굉장히 더 굳건하게 됐다. 지금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사실 G7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이제 중국이 초청을 받은 거죠. 예, 중국이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 건 아니죠. G7 성명에서 중국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된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것이고,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사실 북핵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균형각을 맞추면서도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고 네. 앞으로 있을 미국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이 논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지금 전주혜 의원님 말씀은 이게 다 같이 잘 지내면 너무나 좋은 베스트 상황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이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차선은 아니고 거의 차차차 최악에 노래 부르시는 가까운 그런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라크 국회의장이라든가 네. 당 대표자들과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정말 4년 전과는 틀리게 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중국이 이라크라든가 이란 관계 또 카타르 UAE와 이란 관계를 굉장히 협력적으로 평화롭게 만들었다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가장 당면한 국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인데 네. 이미 사우디 쪽으로 중동에 많은 표심이 몰려 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하는 혹은 미국의 영향력을 좀 우려하는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그래서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로 너무 서방에 치우친 외교를 하다 보면 네. 국제적인 면에서 미아라든가 고립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까지 일단 국제 무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G7 정상회의였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건 G7 정상회의였는데 G7이 아닌데 네. 더 주목받는 씬 스틸러가 있죠. 네. 기사 보겠습니다. 젤렌스키입니다. 네. 프랑스 전용기를 타고 G7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인도 총리의 지원 동참을 이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뒤에 살짝 보이죠? 프랑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지금 전용기를 내줬고 안전하게 이 전용기를 타고 지금 G7 회의에 참석을 했다. 참석해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포옹을 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또 보였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주인공 아닌 주인공입니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네, 뭐 G7 성명도 오히려 앞당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 윤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네, 윤 대통령 젤렌스키와 32분 회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 얘기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관련 설명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보면 뭐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재건 사업에 한국이 힘을 쏟겠다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또 대통령이 직접 zelensky 대통령한테 좀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주원기 위원님. 네네.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 인도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돕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그치 우리가 전쟁에 약간 휘말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우려는 어쩔 수 없지만 G7 회의 자체가 사실 이른바 서방 평화 세력과의 연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방안에서는 네. 미국과 일본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같은 스탠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윤 대통령의 요번에 그 지뢰 제거 장비 지원에 대해서도 저는 뜻깊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아까도 중국과의 관계가 나왔지만 사실 강대국들은 그런 어떤 외교적 핑퐁 게임과 적대 관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분할 체제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이 또 중국에 대해서도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는 강대국들은 그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분할 능력을 가지고 과시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거기에 편입이 되려면은 네. 이러한 어떤 외교적 노선에서의 그 한미일 공명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룸과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향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 중심으로 신미럴 시대를 여는 건 좋은데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룸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